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건입니다. 자, 오늘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이동건의 스페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는 종가 매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종가 매매란 어떤 것인가 라는 내용들, 좀 편안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제가 종가 매매로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것입니다만,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이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종가 매매의 개념이라든지 종가 매매의 장단점, 특히 오늘은 장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고려사항, 기본적 분석 고려사항, 그 다음에 시장 판단, 지수 분석,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가 매매의 개념은 말 그대로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매도를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한 종목이 다음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걸 모르잖아요. 대부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을 그런 쪽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어떻게 다음날 올라갈 건지 알고 매수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2강, 3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요게 되겠습니다. 이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날 어떤 이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하고 요렇게 이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다음날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유할 것인가, 요게 이제 오전에 결정이 됩니다. 요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스윙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해서 다음 날까지 만약에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스윙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종가 매매는 1박 2일 코스 내지는 또 스윙 투자, 이것까지도 이제 좀 그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가 매매 시간 배분을 보면은요,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9시, 10시하고 14시에서 마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장이 가장 많이 출렁거리는 시간이 9시, 10시,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마감까지죠. 예, 마감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별로 이제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버리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음날, 지금은 안 좋지만 다음날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먼저 관심 종목을 고르고 압축을 합니다. 예, 압축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마감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서 종가 매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종목을 다음날 가가지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 일어났던 어떤 시장의 흐름, 기업의 흐름,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많이 흔들거리겠죠.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현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 10시, 2시부터 마감까지 빨갛게 되어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남은 시간은 뭐냐면 11시부터 12시, 1시까지는 그냥 쉬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매수해야 될 종목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석, 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분차트나 이런 것들을 켜놔놓고 적극적으로 재료 이슈에 따라서 막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종가 매매는 적극적인 매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약 3시간 정도의 휴식 겸 시장 연구, 종목 연구를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매수 종목 압축, 매수, 그 다음에 이길 매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종가 매매의 시간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가 매매를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손실들도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손실 나신 분들의 얘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가 이거 그냥 보유하지 않았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손해가 나서 가지도 못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종가 매매는 뭐냐면 시장 친화적인 매매다. 아까 이제 11시, 12시, 오후 1시까지 여기에 보면서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쪽에서 상당히 강하고 다음 날까지 내지는 며칠간 이런 쪽에 흐름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매매로 주도주 편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나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자주 빈번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종가 매매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하는데 3시간 걸리고요. 매수하는데 분할 매수가 들어가니까 매수 당일날 매수 매도가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장중 자전 매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밀한 시장 분석, 3시간 정도 분석을 하면서 당일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의 어떤 흐름들 이런 내용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이 현재 이런데 내일 되면은 뭐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 내가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매수하는 것도 원래 뭐 비중 한 30%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15% 정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동안 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뭐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 매매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종가 매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앞에 설명은 개략적으로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뭐 1, 2월 달, 3월 달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았죠.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바이 앤 홀딩 내지는 손절매 이거밖에 없었지만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회피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원유가 즉 국제유가가 100불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답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산과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주도주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방송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로보로보인데요. 우리가 이제 종가 매매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웬만한 악재나 어떤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주포, 매수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든지 단기적으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주가가 계속해서 플랫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매수가 되고 난 뒤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것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개척기 관련한 쪽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개척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을 때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요성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죠. 요게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을 때 주가가 플랫으로 가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종목이 올라가면서 한 20% 정도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지할 리스크나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을 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거나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종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장중 매매, 잦은 매매 지향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오전에 매도를 하고 내지는 또 홀딩할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액션이 없습니다. 예, 액션이 없고 오후에 이제 매수 탐색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연속적으로 이례전 매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좋으면은 바이 앤 매도가 아니고 그냥 홀딩해서 쭉 가는 전략입니다. 예, 쭉 가는 종가 매매를 해서 1박 2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1박 2일도 될 수 있고 1박 추세 매매가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잦은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낭패를 보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야 눈에 그냥 당장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내밀한 부분들이 사실 숨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투자자분들은 조금 놓치기 쉽죠. 종가 매매도 1박 2일이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흐름만 좋은 종목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운 좋게 수익을 크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적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종목을 접근했는데 만에 하나 실수가 내지는 그 종목의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마감 이후에 어떤 뭐 공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철저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을 이렇게 쭉 따져봅니다. 뭐 요즘은 이제 부채 비율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불과 뭐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부채 비율이 200에서 뭐 300% 이렇게 허다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종가 매매를 하실 때는 부채 비율이 한 100% 미만의 종목들이 좀 좋겠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거 부채 총액에서 자기 자본을 나누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비율이니까 10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이 100% 미만.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회사들이 좋죠. 뭐 100% 미만이 아니고 아예 뭐 50%, 10% 이렇게 되는 게 좋지만 주식은 또 꿈을 먹고 가잖아요. 적절하게 레버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우상향, 매출액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상향.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ROE 몇 %, 영업이익률 뭐 몇 %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서 하는데 그거는 제가 실전에서 그 뭐 회원분들을 리딩을 하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 몇 %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폭이 작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도 다를 것이다. 근데 그 다른 폭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들쭉날쭉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좀 불량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ROE 15%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ROE 15%는 워렌 버핏이 규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분은 어마무시한 어떤 자금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잡았겠지만 여러분들은 ROE 15% 이상 기업을 뭐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일단 타겟으로 잡으시고 부채 비율 100% 미만, 영업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우상향하는 기업들 요걸 골라보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유보율은 잉여금에서 납입자본금을 나눈 게 됐는데요. 사내 유보 자금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회사 내에 돈이 얼마 정도 있는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적어도 500% 이상은 납입 자본금보다 한 5배 정도는 잉여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잉여금을 합친 게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유보율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긴급하게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내지는 어떤 재무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 회사가 대응 못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회사가 대응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보율 보셔야 되고요.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이 있는데 당좌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지금 바로 부채에 대한 어떤 지불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좌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당좌 비율이 되겠고, 유동 비율은 200%로 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2대1의 법칙이 있어요. 2대1의 법칙. 그러니까 지급 능력 2대1의 법칙 약 200% 이상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 당좌 비율 100%, 유동 비율 200%, 유보율 500%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에비타 금융 비용이라는 것은 세전 이익에서 나누기 금융 비용입니다. 그게 이 금융 비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택을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을 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적어도 아파트에 원금은 놔두더라도 이자는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벌어야 되잖아요. 벌지 못하면은 이자가 체납이 될 것이고, 체납이 되면은 금융권에서 조금 있으면은 경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이익을 내는가 못 내는가, 이자 보상 비율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보율 500, 당좌 비율 100, 유동 비율 200, 에비타 금융 비용 1 이상. 요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왜 엄격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급작스런 어떤 앞에 이제 재무 변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회사는 회사 유보금을 활용을 해서 재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익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도 배당도 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자본을 증자를 하든지 그 전에 이제 사채 발행을 한다라든지, 자본 증자나 사채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금부 사채가 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걸 못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 자본을 축소를 시키면서, 그 감자라고 하죠. 감자를 하면서 다시 재투자를 받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을 또 잠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잠식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하고 코스닥 쪽에서 영업 손실이 예를 들어서 5년 연속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게 되고요. 자본 잠식이 50% 이상 2년 연속이 돼도 역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법인세 차감전 사업 손실이 자본 총계 5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해 발생 시에 관리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다, 재무상으로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상 피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대두산인프라코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희망찬 상승 흐름이 나왔죠.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딱 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부 유보금이라든지 재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주주들의 자본을 상각하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5대1 감자와 여기에 감자와 더불어서 8천억 유상 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1,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5대1이면은 여러분들 1,000원 투자한 거는 날아가면서 남아있는 건 200억밖에 없죠. 200원밖에 없죠. 200원밖에 없는데 새로운 신규 투자를 8천억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지분 가치는 옛날에 10%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2% 줄은 데다가 다시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1%가 아니고 밑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자본 희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와 버리죠. 이게 중소기업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기업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를 보면 앞에 제가 영업이익 증가율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기에 마이너스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익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의 폭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을 보시면 유동 비율 200% 이상, 그 다음에 당좌 비율 100이라고 했죠. 당좌 비율이 계속해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100%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도 223%, 188, 165, 167, 종국에는 382%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11시, 12시, 1시, 요 시간대에 이제 걸러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서 자본 잠식된 기업들이라는 이게 상장 폐지 기업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업 선택을 잘못하면 상당히 이제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이거라도 꼭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잠식은 정말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본 잠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위험을 떠안고 갈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본 잠식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본금이 애초에 10,000원이라는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에서 자본 정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10,000원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못 내고 그 1년에 계속해서 2,000원씩 누적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2021년도 말에는 6,000원 정도 손실을 보면서 자본을 까먹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 자본 총계 여기에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총계가 4,000원 정도 남으면서 자본 잠식률은 한 60% 정도가 돼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잠식이 50% 이상 2년 연속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셈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셈코라는 회사. 셈코라는 회사가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여기 자본금은 3,968, 41,740, 뭐 뒤에 숫자를 제가 생략하고 그냥 앞에 단순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8, 34,620,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2019년도 말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본금이 4,082에 자본 총계가 3,019로 해서 자본 잠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잠식 50% 이상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년 연속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사는 부랴부랴 9월 2021년도 3분기에 자본금이 갑자기 8,967에 748로 해서 팍 줄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까지. 이때 주가 올라왔던 게 한 70만 원 넘게 됐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거의 한 4만 몇천 원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유보율 500, 그 다음에 유동비율 100, 유동비율 200%, 당좌 비율 100%,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야 되고, 에비타 금융 비용 1 이상 돼야 되고요. 그 영업이익률, ROE 우상향, 뭐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 ROE 우상향 됐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뭐 자본 잠식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 이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에비타 금융비용 1배 미만 이런 건데, 요 센코도 보시면은 에비타하고 여기 이제 에비타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이자 비용이라도 좀 감당해서 내는구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간혹가다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문의하시는데 상장 폐지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셔도 몇 가지만 확인하셔도 그런 기업들을 손도 대지는 않을 겁니다. 에비타 금융비용이 마이너스 12.4, 마이너스 17.92, 4.03, 9.22이에요. 그 2018년도부터 해서 이 회사는 사실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 활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영업이익률하고 ROE가 우상향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시라고 안 했습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20.42% 상당히 잘 내내서 20.42% 같으면은 통상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 6, 7% 사이 정도 됩니다. 20%, 24.5%, 28.9%. 자기자본 이익률이 아까 이제 15% 이상이면 상당히 준수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ROE가 20.88, 24.5, 27.5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상향이에요. 여기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었을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사실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엄청 힘들었고 2020년 3월 12일 날 지수가 저점을 찍고 급락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 주가 한번 보시죠. 여기 한솔케미칼입니다. 반도체, 이차 이제 화학 소재 기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2020년도에 조금 지수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있었지만, 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ROE 영업이익률이 우상향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쪼개서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 단위로 해서 ROE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 HTS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연간도 있고 분기도 있어요. 예, 분기도 있습니다. 이 분기 기준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전 연도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시장 판단 되게 어렵죠. 사실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모든 걸 다 감안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내용들, 문화적인 내용들, 경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가 포함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잣대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격 앞으로 딱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명령을 돌격 앞으로 직진 딱 이렇게 냈는데 명령을 갖다가 세 발자국 갔다가 좌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다시 세 발자국 더 가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명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잣대는 간단 명령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세장, 그 다음에 약세장, 횡보장 이 세 가지로 딱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잣대를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하게 보시면 안 돼요. 종가 매매에서는. 그냥 20일 이동 평균선 요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횡보장이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을 조금 경력이 조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을 먼저 보죠. 나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먼저 시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물 시장을 흔드는 선물 시장, 파생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종가 매매는 시초가가 매도냐 보유를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미선물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이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수급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생의 수급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세장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기준 입병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는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는가? 그 다음에 지수가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 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게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수 추종주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지수 추종주를 매매를 해야 되니까 경기주라든지 내지는 성장주 중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업종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주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뭐 전차군단, 전기전자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지수가 올라가고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성장주 있죠. 코스닥 기술주,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상당히 이제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세장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연두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추세가 코로나 터지면서 쭉 이렇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가? 거기에 주가가 위쪽에 올라 있는가? 21선 위쪽에 올라 있는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 9월 달에 조금 쉬었죠. 그죠? 조금 쉬다가 11월 달부터 쭉 치고 올라왔죠. 이때 어떤 것들이 올라왔습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겠지만 후반부에는 어떤 섹터들이 왔냐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시세를 장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강세장의 모습은 기억하십시오. 2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우상향인가?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위쪽에 있는가? 그러면 강세장이다. 이 강세장에는 강세장에 맞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그런 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보장인데 기준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비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되겠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 비추세. 그냥 이 윗단에서 주가지수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포지션을 갖다 강하게 잡을 수가 없죠. 지수의 변동성이 아래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주식 비중도 아까 이제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50% 이하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좋겠고 약간 이제 방어적인 어떤 섹터 내지는 또 이럴 때는 사실상 종가 매매는 이럴 때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를 묶어놓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테마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테마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주나 테마주, 이 시장에 맞는 어떤 섹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간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보장은 2021년도 8월 달에 이제 우리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무너졌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작년 2021년도 10월 달부터 2022년도 1월 달 초까지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플랫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시장의 방향을 모르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거고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방어주라든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방어주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테마 섹터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약세장이 나왔을 때 사실상 이제 종가 매매를 하면은 이제 약세장에서 회피를 합니다. 왜 회피를 하냐면은 앞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사실상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종목들도 별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비중을 줄이면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 투자할 거 2.5% 내지는 1% 2%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는 이런 약세장을 좀 어떻게 보면 비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약세장의 기준은 기준 이동 평균선이 하향을 할 때입니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일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하강 국면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을 텐데 이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서 사실상 이제 뭐 여기에 제가 이제 30% 이하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기준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은 이슈 종목, 어떤 재료나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쪽에 한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이슈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는 이제 뒷강의 뭐 2강, 3강, 4강, 5강, 6, 7강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운동이죠. 준비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뭐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2, 3강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 이제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슈 종목으로 제한하고 종목 수도 그렇고 주식 비중도 줄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점. 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2022년도 1월 달의 모습이죠. 요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20선 아래로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주가는 하단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날 어떤 재료나 이슈나 내지는 이 재료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안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갈 것인지 그 이슈에 맞춰서 종목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약세장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수단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ETF 쪽에서 인버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종가 매매도 그런 쪽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약세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굳이 상방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고 ETF, 인버스 이런 쪽을 잡으면서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아까 강세장에서 주식 50%가 했지만 약세장이다라고 하면은 또 인버스 50%를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 분석은 지금 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종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 미국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왜 다우보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의 포지션 자체가 나스닥 100 종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지수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주로 이제 그쪽 기술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침장 기초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종가 매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종가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에서 가기 제일 좋은 때는 적어도 미 선물 시장이 플러스 적어도 한 0.23% 이상은 돼주면 이게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의 흐름, 이게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판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나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하기 전에 시간의 거래 상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뭐 기업이 뭐 IT 섹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지금 하려고 해요. 하이닉스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마이크론테크의 시간의 상황이라든지 주가 흐름들은 또 보시면서 가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물 시장에 들어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일 우리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아 라는 거는 코스피 선물 지수 30분봉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 구간이에요. 크게 장대 양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가는 지금 여기 빠져가지고 요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면 요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진 캔들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 끌어주지 못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의 위치가 여기에 A 구간에 있는지 안 그러면 B 구간에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B 구간에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A 구간 정도에서 조금 올라가서 다시 끝까지 내려오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인데 포지션 분석입니다. 포지션 분석에서는 현물 분석,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했고 기관이 현물 매수를 했고,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외국인 기관의 선물 포지션, 이런 내용들도 같이 시장 분석에서 보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복잡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특히 기관 투자자의 그걸 보십시오. ETF 쪽에서 매수매도, 인버스의 매수매도, 레버리지의 매수매도, 이걸 보세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 기관 투자자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올라가는 쪽에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갑자기 인버스 쪽에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분석들을 다 모릅니다. 몰라도 기관 투자자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선물 30분봉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개파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와서 갭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받죠.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갭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주가의 위치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고점권에 있는지 저점권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도 이 갭을, 여기 A라는 이 갭을 돌파를 하겠다. A- 구간에서 돌파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지표가
여기서 빠져가 요렇게 해서 저점권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으라고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요게 고점권에 지금처럼 있으면은 매수를 예를 들어서 한 10% 할 걸 한 5% 정도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매매는 자전 매매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심주를 매매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종가 매매는 사실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매매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정 리스크라든지 어떤 긴축 리스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사실상 좀 벗어날 수 있는 매매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말입니다. 10번을 잘하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해서 종목을 제가 잘못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우발 손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버텀업 방식도 좋습니다. 종목 보도 보고 뭐 시장 보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을 이제 골라내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가 매매는 비중 조절, 시장에 맞는 종목 선정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분석은 간단한 잣대. 아까 뭐 그 내용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일 이동평균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위에 주가가 있다 내려가서 하단에 있다 요것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 분석에 대해서도 좀 더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레버리지나 그 다음 인버스 쪽에서 기관 투자가 사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종가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첫 강의에서는 이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제 2강, 3강부터 해서 8강까지 포트 구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특별한 강의에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